계속 흔들린 듯.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액티비티 주먹 쥐고 펴는 거 했죠?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행동을 이렇게 미래 행동을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될 말들을 생각하는 거, 미래 행동을 해봤고, 세 번째가 호기심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포옹이었거든요. 한 개씩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제가 지금 제 거 아이디가 맞는데 이 라이센스 있는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자꾸 멈춘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개념이 잘 생기지 않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거였구나를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줄이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액티비티를 두 분을 모시고 할 건데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대로. 여기로 나와주세요. 항상 두 분이 같이 계셔서 여기 화면에 써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바다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님 지금은 1번이에요. 1번은 기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축물 할 때 딱 그렇게 기둥 있잖아요. 빔 박는 거. 빔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버티고 계셔요. 자, 지금 주원아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밀릴 것 같은데. 살살. 자, 이쪽에서 한 번 더 밀어보세요. 바다님 가운데 가시고 자, 이쪽에서 한 번 밀어보세요. 네, 빔이에요. 빔. 자, 밀어보세요. 시작. 힘이 없어. 네. 1번이에요. 1번 뭐라고 했죠? 1번 빔. 네, 빔이에요. 두 번째는 시냇물에 떠 있는 작은 종이 돛담배예요. 작은 종이 조각배예요. 자, 이제 바꿔볼게요. 자, 선배님, 작은 종이 돛담배. 자, 밀어보세요. 돛담배를 이렇게 밀 거야? 돛담배를 이렇게 밀 거야? 자, 저도 이제 밀어볼게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돛담배 왜 무겁게 가요? 밀는 대로 빨리빨리 가야지. 내가 돛담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 돛담배 2번이 뭐라고요? 돛담배. 돛담배. 자, 3번은 뭐냐면 다시 바다님 가운데로 오시고요. 3번은 갈대예요. 갈대는 뿌리는 단단한데 위엔 흔들려도 돼요. 아셨죠? 자, 흔들어 보세요. 네. 인터뷰를 해볼게요. 인터뷰 해볼게요. 자, 단단한 그 빔으로 생각했을 때에 선배님 밀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비슷한 이 주먹 펼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무력하고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꺾이는 느낌. 선배님 밀어보니까 어때요? 단단한 거를 밀어보니까? 밀면 안 될 걸 밀는 느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왜 뽑히지? 그러면 조각배 했을 때 선배님 느낌 어땠어요? 그냥 흘러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조각배 물에 떠 있다면 가는 대로 흘러가야지. 밀어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살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함부로 했다가는 또 어디 멀리 갈까봐 다칠까봐. 그러면 갈 때였을 때는 어떠셨어요? 갈 때였을 때는 그렇죠. 자기 거는 좀 지키되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느낌이 받았던 것 같으니까 좀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네. 맞죠. 의도는 파악하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의도를 아셨죠?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돛담배는요 사실은 방임에 좋게요. 이리저리 흘러가면 그냥 이렇게 단호함이 전혀 없는 방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것도 허용할 경우에 방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돛담배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빔으로 박혀 있는 것. 허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엄격함이 그 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할 때 어떤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서 그거 절대로 안 돼. 딴 집에는 되는데 엄마는 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과하게 엄격한 부분들이 왜 화연 선배 왜 웃으세요? 찔려서 그러세요? 아, 네, 화연 선배님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방임과 엄격함 사이에 단단한 기준을 가지는 게 갈대예요. 어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서 어디 뭔가 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의 기준, 그 기준이 아이의 세계에 잘 들어가는 기준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지금 이 기준이 미래 행동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기준이 괜찮다면 그 기준을 단단히 박으시고 위에는 유연하게 흔들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기준을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액티비티에서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방임인가 너무 엄격한가 또는 뿌리를 두고 유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때려서 훈육을 하면 제가 지금 올린 자료 중에서 부모들이 훈육한 시도 중에서 때려서 이렇게 훈육을 해보면 어떠냐면 아이들은 사람은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벌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도 때려서 나를 키웠어요 라고 하시면서 애들한테 또 때리거든요. 그러고도 잘 자랐어요 하는데 안 때리면 더 잘 자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때리면 아이들은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잔소리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무시해요. 어차피 이것만 지나가면 조용해지니까 하고 무시하고 협박하면 막 이렇게 엄마는 잘 하지 않으면서 너 그거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아이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체벌을 하잖아요. 그럼 요것만 지나가면 이제 요거는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이제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반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거리두기가 뭐냐면 그 아웃을 뭐죠? 밖에 보내는 거. 의자에 앉히거나 뭐죠? 이거 하는 거. 타임아웃.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획 냅두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 아이 속에서 내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유치원에서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 유치원 교사 할 때 항상 생각하는 의자 있었어요. 한쪽 기퉁에 거기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난 여기 앉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저항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칭찬에 대한 다음번에 할 텐데 칭찬도 마찬가지고 과잉보호하면요. 과잉보호하는 애들이 최근에 많거든요. 특히 한자녀들은 너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과잉보호예요. 우리 막내가 엄청 이렇게 얌전한 막내가 이제 셋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막내로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됐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과잉보호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는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잉보호가 아이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 양육의 행동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다음 누구 거지?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를 또 두 분을 초대해서 한번 해볼까? 이건 대사 있는 거 그거예요. 대사 있는 거. 자,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고 어머님이 그 밑에 거를 하시면 돼요. 이제 대사 안 보고도 다 외우세요? 했던 말이에요, 평소에. 누가 이 말을 주로 자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해주세요. 자,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작.
리얼하게 하세요. 대본 있으시구나. 네. 오늘 아침에 잠옷을 아무 때나 벗고 가다니 내가 당신 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서재로 가서 당신이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생각해봐요. 언제 나올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죠? 지금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저 가까이 와서 얘기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잠옷을 아무 데나 벗고 가다니 내가 당신 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서재로 가서 당신이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생각해봐요.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타임아웃 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이한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선배님 이제 바다 선배님이 제가 물어볼게요. 배우자와 더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지금 이 대화를 하니까 어때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에요? 아들이죠. 막 야단 맞는 느낌 들고. 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다음에는 내가 잠옷을 잘 정리하고 나가야지 하는 다짐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있긴 한데 네. 그 반항심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네, 제 생각에. 네. 자기는 잘하나 보자. 이거 보자.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간단한 액티비티인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을 따박따박 하는데 아이들은 소속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박따박 하는 말은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힘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지금 활동의 이름이 뭐냐면 능력 있는 거인이라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그 느낌을 아이들이 받으면 위축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무 높은 곳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느끼는 게 우리 긍정훈육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처벌의 OR이라고 23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원래는 이게 처벌의 3R이었거든요. 자꾸 하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벌의 OR인데 이런 아까 그 주원 선배님이 바다 선배님한테 했던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런 처벌을 하면 주원 선배님은 바다 선배님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읽어봐 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뭐였죠? 그러면 혜진 선배님이 읽어주세요. 처벌의 5가지 R 중에. 네. 바다 선배님이 느꼈을 감정이에요. 바다 선생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5 5가지 가지네요. 읽어주세요. 처벌의 5가지. 5가지요. 억울함.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난 어른을 믿을 수 없어. 반항.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반대로 할 거야. 보복. 자기들이 이기고 있지만 내가 되갚을 거야. 회피.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지. 자존감 감소.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 중에 이 처벌을 하면 아이들 속에는 긍정적인 내적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억울함이나 반항이 생기게 하거나 보복하는 마음 아니면 회피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아이가 되게 화가 나고 어떤 그걸 할 때 우리 이제 타임아웃을 보통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 타임아웃이라고 했는데요. 주의할 부분들은 5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살부터 타임아웃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아직 개념을 완전히 익히긴 힘들거든요. 신옥 선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들도 있나요? 그래. 시은아! 음소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은이 볼 수 있네. 시은아, 시은이 얘기해봐. 앵두야, 앵두. 유선이 엄마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유선이 엄마. 안녕, 나은이. 네, 저는 계속 듣고 있을게요. 네네. 이게 제라드의 우주쉼터라는 책인데요. 지금 한국엔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긍정훈육 하면서
어디죠? 타임아웃. 그러니까 긍정적 타임아웃을 하는 책이거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은이도 있으니까요. 책 보면서. 제라드는 그 긍정적 타임아웃 공간을 우주쉼터라고 명했어요. 이렇게. 안녕 제라드. 제라드는 대꾸도 하지 않고 화가 잔뜩 난 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힘껏 문을 닫았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싫어요. 제라드는 소리를 지르며 애꿎은 식탁을 발로 찼어요. 아야! 제라드는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속상한 제라드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곧 울음을 멈춘 제라드는 예전에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깊은 숨을 2번 쉬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빠 생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어우 저런, 네가 아빠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깨져버려서 속상했겠구나. 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누구나 슬프고 화가 날 수 있어.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식탁을 발로 차는 건 옳지 않아. 크게 심호흡하는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가 화가 났을 때 말이야. 모르겠어요. 제라드는 시무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뭔데요, 엄마? 엄마는 제라드에게 좋은 생각을 선물했어요. 네가 화가 났을 때 머무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어때? 어떤 공간이면 좋을까? 제라드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바로 우주예요. 캄캄한 공간에 빛나는 별들이 있고요. 크고 화려한 행성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탈 우주선도 있으면 좋겠네요. 멋진 생각인데 그러면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제라드의 우주쉼터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처럼 꾸밀 거고 제가 쉴 곳이니까요. 좋아, 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네 방으로 가서 어디에 만들면 좋을지 공간을 찾아볼까? 아, 여기가 좋겠어요. 제라드는 방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 다음 제라드와 엄마는 우주 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았어요. 엄마는 벽을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제라드는 벽에 붙일 별들을 오렸어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공을 색칠하여 행성처럼 꾸미고 천정에 매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상자에 그림을 그려 우주선을 만든 제라드는 행복한 얼굴로 우주선에 올라탔어요. 우주선에 탄 소감이 어떠십니까? 엄마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기분 끝내줍니다. 제라드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아빠 생일 선물 만들 준비가 됐니? 몇 시간 후 잘 안 돼. 물감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제라드는 매우 화가 났어요. 제라드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이를 악물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제라드는 우주 쉼터가 생각났어요. 제라드는 그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제라드는 별들과 행성들 아래에 앉았어요. 제라드는 거기가 정말 우주인 것만 같았지요. 제라드는 곧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얼굴이 뜨겁지 않아. 심장도 더는 쿵쾅거리지 않아. 제라드는 정말 화가 우주 공간으로 흉 날아갔다고 느꼈어요. 제라드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라드는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우주 쉼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표정만 봐도 알겠다. 엄마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제라드 화가 나면 우주 쉼터로 가면 되겠구나. 네, 엄마. 제라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참, 그리고 아빠 생일 선물로 정말 좋은 것이 생각났어요. 뭔데? 엄마가 물었어요. 아빠만의 우주 쉼터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아이와 함께 구성하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라드가 지금 쓴 방법이죠. 처음에 엄마가 왔을 때 분노가 많이 찼을 때 뭐 가장 먼저 했죠? 발로 뻥 찼어요. 심호흡, 발 뻥 차고 했을 때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도 그래도 조금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10번 정도 세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긍정적 타임아웃에서는 아이를 그 공간에 보낼 때 처벌적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가볼까? 엄마랑 같이 갈까? 그쪽에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까? 아니면 혼자 갈래?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에 가서 약간 이렇게 다운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6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라드의 우주쉼터 책을 읽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 빼먹은 거 있네요. 이거 기억나세요? 손가락 내? 모르시죠? 네. 지난주에는 2분밖에 안 와서 이게 뭐냐면 요게 우리 그 뇌고요. 요게 피질이거든요. 이 피질이 덮여 있어야지만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이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건강한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 나 지금 뚜껑이 열렸구나. 그런데 아이의 뚜껑 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도 똑같이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긍정훈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제라드처럼 우주쉼터로 가거나 다른 방법을, 또는 환경을 바꿔주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유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빨리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저께 우리 아이는 자기 반 아이들 전부 다 스마트폰이 없는데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다고, 다 있는데 없다고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 울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데 저는 이제 단단한 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아이한테 주는 건 독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지금 너 사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럼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난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뭘 제안했냐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럼 친구들이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마 전화번호를 친구들한테 주면 어때? 뭐 이런 제안들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열린 상태니까 어떤 제안도 먹히지 않았어요. 1시간 내내 울었거든요. 그러나 1시간 내내 우리 딸이 이제 22살이잖아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내는 이제 침대에서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둘째가 와서 식탁에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엄마 이럴 때 화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제 뚜껑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심호흡을 하거나 10번 세도 안 될 때는, 그거는 아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 획득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획득하기 위한 게 내 교육 철학과 맞지 않을 때는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정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돼요. 그리고 네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랑 얘기하고 싶을 땐 나와 하고 얘기해주고 기다리고. 1시간을 우는데, 저도 물론 엄마라서 1시간 내내 우는 녀석 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래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교육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뚜껑 다 닫히고 나서 아이가 와서 그럼 엄마 방법을 얘기하더라고. 자기 왕발통, 최근에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50만 원짜리 왕발통을 팔겠대요. 핸드폰 사기 위해서. 엄청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제안하더라고요. 너 그 정도로 핸드폰이 사고 싶구나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 러닝머신도 있거든요. 자기 되게 애가 운동을 좋아해서 러닝머신도 50만짜리도 팔고. 그러면 엄마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이거 2개 팔면 100만 원이니까 엄마가 50만 원만 보태주세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카드값이 다 나가고 통장에 마침 151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라 150, 지금 엄마 통장에 마침 151원이 있어서 151원인데 50만 원을 더 벌려면 엄마는 더 강의도 많이 뛰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돈을 번다고 해서 바로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먼저 내야 되거든. 그랬더니 전기요금 내지 말고 핸드폰을 먼저 사주라고. 그래서 그래 좋아.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뭐하니?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가 끊겨서 충전을 못 하는데.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 그럼 전기요금은 먼저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뚜껑 닫혔을 때는 아이랑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뚜껑이 열렸을 때는 어떤 제한도 안 들어가고 대화도 안 들어가고 그럴 때 엄마들이 같이 뚜껑을 열고 있지 마세요. 그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 또 고개 숙이시는 분이 왜. 그래서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보고 그때는 내 감정을 추스리세요. 굳이 거기에 아이 감정에 내가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너 다 속이 상한데 다 끝나면 엄마한테 오렴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아이는 그 분을 결국은 분을 조절하는 건 자기 스스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이의 과제예요. 자기가 자기 감정 컨트롤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내가 굳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네가 하고 나면 엄마한테 와 하면서 기다려주면 아이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제가 그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두엽이 작동을 해가지고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뇌과학자들은 몇 살이라고 보냐면 25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이들의 뇌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말게 어느 정도 알아듣고 따박따박 대답한다고 해서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전체에서 일부만 보고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세계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들어가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세까지 우리 아이는 아직 그 뇌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와 함께 계속 하다 보면 애가 막 되게 문제 행동을 일으켜도 이건 기회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 열렸을 때는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어른들은 이제 약간 울그락불그락 해도 사회생활 많이 하고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한 거는 흔들리는 나무에서는 단호함, 그 엄격함과 그 방임의 사이에 있는 친절하고 단호한 긍정훈육에 대해서 흔들리는 나무의 그 액티비티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훈육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거인 그 액티비티에서는 부모님이 계속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처벌하면 5가지 알, 처벌의 5가지 알, 그런 것들 아이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배우게 되고 제라드 책에서는 그거 뭐죠? 긍정적 타임아웃. 그리고 유아들은 뇌가 아직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르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막 이렇게 초보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했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찬이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네가 해보고 힘들면 엄마한테 이모 뒷배경. 만약에 아이 공간을 따로 두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그러면 민찬이가 힘들면 동생이 때려서 이렇게 하면 엄마는 안아줘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울면서. 네네. 그러면 제가 안아주는 게 더 좋을까? 그게 지금 갈등이 생기네요. 제가 안아주는 게 안아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해. 엄마 너무 화가 나면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엄마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내가 없을 때도 애가 감정을 조절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라드도 우주쉼터가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원 선배님네는 엄마는 감정이 올라올 때 엄마의 쉼터는 이제 화분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은지는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
그게 음. 엄마 우주쉼터니까 네 달려가고 그다음에 바다 선배님은 뭐였죠? 책보기. 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뭐 밖에 나갔을 때는 엄마한테 안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민찬이랑 가족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견을 화연 선배님 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연 선배님도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너무 안 돼서 제가 긍정훈육이 너무 안 돼서 보내주신 카드를 쭉 훑어보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드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드가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로 저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이제 존중해주고 이런 훈련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잘하실 것 같은데. 잘 못해요. 스쿨링 하실 정도면 사실은 그런 마음의 깊이가 조금 더 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셋이고 상황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으세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네, 맞아요. 힘들어서. 어린이집도 안 가고 빠글빠글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도 그런 상황에 몰리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 걱정 이렇게 막 자책 안 하시고 사실 저는 어머님들이 반성하시는 거 좋은데 자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책으로 막 가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실천에 나가면서 어차피 우리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육아가 수월해지는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딸내미들 그러거든요. 제가 막내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 이제 우리 엄마 첫째 둘째 키우고 어린이집 원장 하면서 이제 셋째는 완벽해졌네 라고 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이 하셔도 카드 완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경청하기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경청하고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이들과 했던 것들 머리카락 빠지는 거 그거 대화 되게 잘 하셨던데요. 네. 자, 혜진 선배님. 저는 그 타임아웃을 할 때 네. 항상 거기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돼요. 애랑 의견이 대립해서 나도 조금 지쳐있는 사실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 싶을 때 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조금 정리하자. 엄마는 엄마대로 생각 좀 할게. 이러고 있는데 저는 되잖아. 차분하게 앉아서 되는데 방에서 애가 울고 있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을 때 갈등이 돼. 내가 지금 조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그냥 저 아이의 상한 감정을 이거 자체가 그냥 방임 아닌가 여기에서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문 열고 나와서 엄마 나 이랬어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기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상황격산 가서 얘야 얘기 좀 해볼래? 엄마가 들어줄 준비가 됐어 이러고 걔는 정리가 덜 되는데 먼저 가서 내가 해봐 괜찮아 엄마는 이제 정리됐어 이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리 다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맞는 정말 진짜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큰 거기에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내버려 두면 안 돼라는 이 하나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아까 앵두 얘기를 들어서 그러게 저 아이는 뚜껑이 덜 닫혔는데 닫히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다시 여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들으면서. 좀 높은 곳에서 아이를 지시하는 거는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엄마 내가 이랬어라고 얘기할 때는 눈높이를 많이 맞춰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할 때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 그냥 저거 좀 할래 이랬을 때 가뜩이나 이 키 큰 엄마가 아이들의 눈에는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생각이 들었고 네. 마음의 그 죄책감이 엄마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하나가 기다려주는 거를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 힘들어요. 그 포인트는 사실은
이거가 정답이다, 이거가 정답이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혜진 선배님,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타이밍은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성향을 살펴보고 요즘 아이에게 더 개입해서 아이가 감정을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을 엄마가 잘 포인트를 파악해서 이렇게 다가가라는 말씀이신 거다. 아예 그냥 계속 아이를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냥 앞에서 아이가 막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엄마가 가서 마음을 더듬고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아, 그게 아까처럼 우리 아이가 1시간을 울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우는 차 봐봐, 엄마. 이 차. 다 세차야. 핸드폰을 안 들려요. 사실 안 들려요. 잠깐만. 아이가 1시간을 울었을 때 아이의 목적은 뭐냐면 울어서 엄마가 지쳐 떨어져서 핸드폰 사줄게라고 그 말을 듣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정의 교육 철학과 반할 때, 그럴 때는 내가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지금 단호하게 어쩔 수 없이 엄마 그거는 네가 지금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을 사주는 거는 엄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일단은 저는 팩트는 얘기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팩트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아이랑 이야기해주고 뭐 들어주고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감정은 너 그 정도로 핸드폰 가지고 싶구나. 네가 좋아하는 그 왕발통 엄청 가지고 있어서 생일 선물 기대하고 했던 그 왕발통을 팔을 정도로 핸드폰이 더 갖고 싶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 뚜껑이 닫혔을 때 그 스마트폰이 아이한테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한 영상을 또 기분 좋을 때 같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도 스스로 이제 조금 더 그럼 내가 벌써 이걸 사는 거는 지금 엄마한테 하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월요일에 아이가 그렇게 울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금 더 잠잠해졌긴 하거든요. 이 싸움이 사줄 때까지 계속되긴 해요. 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원영 선배님. 네.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 큰애 재울 때라고 늘상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밤에,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밤이었구나. 화요일 밤에, 저 월요일부터 조금 나름 그 집안일 진짜 미뤄두고 일찍 재우러 들어가고 있어요. 늦어도 9시 반 안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는 당연히 아직까지 어리니까 잠이 금방 들었어요. 금방 든 건 아니지만 들었어요. 근데 11시 반까지 저는 이제 같이 기다리다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엄마 나 안아줘, 엄마 내 쪽으로 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잠을 깨워버리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 2시간을 저는 참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끝까지 자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을 약간 규칙을 정한 게 잘 때는 이제 진짜 할 말 다 하고 난 뒤에는 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거였어요. 훈육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두는 거,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게 얼굴을 밝히고 있으면 아이가 더 못 자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애한테 화 안 내고 그냥 핸드폰을 켰어요. 화를 안 내고. 근데 이제 울먹이고 있는 거죠, 아이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또 제가 지죠. 그런 모습에. 또 잠이 이제는 왔을 때니까 그때 12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핸드폰 내려놓고 또 토닥여 주면서 같이 잠들고 했는데 아침에도 그게 이제 불안이 계속 밤새 이어진 거죠. 아침에 7시쯤 제가 눈을 떴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근데 진짜 아이니가 제가 어디 가는 양 싶어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그걸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더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래갖고 아이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 희수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어제 안 보내서 그래서 같이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어제 낮잠을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낮잠을 안 재우니까 어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는데 1년에 이런 일이 없는데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낮잠을 안 잤으니까. 그 잠들고 난 뒤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런 행복함을 아이니는 나한테 못 줄까 막 어제 너무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하고 행복함 느끼면서도 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엔 다행히 잘 자서 밤새 잘 자고 어제는 어쨌든 잠 잘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 기분 좋게 깨서 기분 좋게 희수에 갔어요. 아 근데 그런 생각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갈대처럼 그 뿌리만 잘 박혀 있으면 흔들려고 이거 뭐 그게 그 기준을 잡는 게 교육 철학 집집마다의 교육 철학이 저는 없는 게 그게 제일 힘들고 그게 어느 선부터 뭐 아까 화연 선배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기준 잡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좀 흡수해서 이렇게 막 기억하고 또 어떨 땐 적용해지고 어떨 땐 또 적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선배님들이 다 막 과제하시고 올려주시는 거 다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저 아까 화연 선배님 얘기하셨는데 그 첫째와 둘째 보는 시선 자체가 제가 너무 달라요. 첫째한테는 항상 그 시선이 너무 저도 싫어요. 그 내가 왜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한마디를 할 때 남편이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왜 그 둘의 그 느낌이 다르냐고. 아이니도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줘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흡수하면서도 신랑 말도 이제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그거 얘기하지 마.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 은영 선배님은 출생서열이 몇째예요? 첫째. 그랬을 때 동생 태어났을 때 조금 이렇게 그 힘든 부분이나 부모님이 동생을 더 많이 예뻐해서 느꼈던 감정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을 동네 사람들이든 다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첫째가 딸이고 할머니가 딸이 없으셔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지만 얼굴이 생긴 거라고 해야 되나? 둘째가 더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 둘째는 그냥 어디 가도 예쁘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도 뭐 그런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긴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더 많이 동생이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디 뭐 초등학교 돼서도 동생이 다 예쁘다, 동생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에선 당연히 뭐 약간 좀 그런 질투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인 돼서는 전혀 뭐 서로 지가 잘났니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데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있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 원영 선배님이 느꼈을 마음들이 사실은 아이니가 느끼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셋인데 약간 더 이쁜 녀석이 있고 또 힘든 녀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00%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내 행복감을 위해서 양육의 기술을 배우면 내가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그거 다 올라오시는 글보다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이름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 나나자리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제도 앵도 그 글 있잖아. 뒷모습이었던 그것도 그것도 생각이 들더라고. 뒷모습도 중요하고 앞모습도 다 중요한데 360도 다 좋아야지 뭐 하면서 혼자서 막 영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뒤도 당연히 좋아야 그렇게 되려면은 진짜 내가 부지런해지는 그 진짜 내 스스로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어제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했다고 말했었던 거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무튼. 조금 나아져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화이팅! 네. 네.
신옥 선배님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말은 할 수 있는데 저희 잡음이 좀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고 답변 드릴 때는 제가 음소거 할게요. 네. 저는 시은이 라온이가 저랑 있을 때는 사실 긍정의 훈육이 조금 수월해요. 통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훈육 카드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차분하게 잘 되는데 문제는 할머니 집 갔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친할머니. 저 스스로 예, 친할머니. 그래서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의식을 하게 되고 시은이 라온이가 집에서 했을 때 어떤 훈육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긍정의 훈육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말이라든지 시선들 때문에 이게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제일 힘든 것 같고 아까 실비 코치님처럼 바깥에 나갔을 때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케이스 있죠. 시은이나 라온이가 돌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먼저 당황을 해서 제 감정을 좀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를 회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그렇게 돌변을 할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그 상황을 이제 닫고 싶어서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어디든가 그분하고 헤어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그럴 경우 외부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아직 습관이 안 잡혔어요. 이제 엄마랑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편하거든요. 내 의사를 잘 전달하고 엄마도 잘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 갔을 때 사실 다른 상대편은 엄마처럼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 다른 곳에 가면 엄마처럼 내 말을 잘 경청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고집 피우면 얻는 상황이 되면 아이는 그게 쉽기 때문에 우리 원래 했던 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 계속 다시 저는 와서 아이랑 엄마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엄마는 좀 속이 상하던데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가족회의를 한번 붙여보거나 이제 시은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때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엄마도 뚜껑 열리는 건 맞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딱 중단하고 와요. 심지어 저 어떤 제가 구청장님하고 사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중단을 할 수 없. 제가 화를 냈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인데 우리 애가 막 사회 보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났는데 우리 다음번에 돌아볼 게 뭐냐면 아이한테 사과하기 하는 방법들을 또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화를 낼 수 있고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이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러고는 엄마니까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런 상황에서 엄마 이렇게 해서 좀 되게 미안해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법도 같이 다음번에는 나눠보도록 하고 아이들도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지 또 회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선배님, 바다 선배님하고 네 선배님 또 얘기하실 부분 있으세요? 올라가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스테이지로 네, 같이 와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완전 도움이 됐죠. 네. 가까이 오셨네. 저는 그 신옥 선배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저희 신랑이 왜 저 막
둘이서 울었다고 올렸었던 그날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친정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지금 주말이나 저녁 오후에 수업 있으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이가 고집을 너무 저 있을 때보다도 자기 주장이 원래 강한 아이인데 고집이 더 세지는 거예요. 조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체를.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저도 화를 자꾸 내고 너무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신랑이 그럼 이러면 어떨까 했는데 나 그거 못하겠어 이러고 막 울어버렸거든요. 네,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저도 되게 그래서 일단 감정 상태 확인하고 타임아웃 하는 걸 할머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부모님들이 태도가 저랑 다른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일단은 저는 조금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일단 그거는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 선을 딱 명확하게 정해서 그 정도만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존중하겠다, 어머님의 양육 그거를 존중하겠다라고 일단 전달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신옥 선배님 그 고민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막 그 설명도 잘 못 보고요,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자꾸 읽으라고 저보고 뭐 안대판 이거 잘 안 보고 그래서 막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밀린 거는 뭐 당기고 막 그런 걸 좀 잘 안 하고 좀 그때 상황 따라서 좀 행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본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 대본에 책을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친구가 아내가 좀 만약에 보통 평상시 톤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웃으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좀 약간 귀여운 맛이 좀 있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 똑같은 말인데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오늘 날이 서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내의 기분이 그 집안의 그 날씨를 좌우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내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그냥 집안의 그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기분이 제일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참여한 것도 있었고 첫 번째 목표가 저는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아내의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래서 저 행동하는 것도 솔직히 애한테 적용하기보다는 저희 둘 적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뭔가 적용을 해서 나한테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가족회의 하면서 말을 좀 잘 못하고 다 세 명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접적으로 말을 잘 못하고 하게 되면은 좀 직설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조심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족 회의 할 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애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데 그게 이제 조심 방어 기제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적 말은 싫어 이런 거는 세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히려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강하게 보이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항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니까 좀 훨씬 더 유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냥 첫 번째는 그래도 엄마가 제일 주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변할 수가 없는 어떤 생물학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기분이 제일 좋게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좋은 바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명하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아빠들이 여기 잘 안 오시는데 네.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여기 처음 참여 자체가 처음 애초에 이제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쵸. 저게 다 이제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내가 원하기도 했고 방향성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자기 너무 하고 싶은데 대신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일이 안 맞아서 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월요일이라고 알고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이 돼버려서 안 돼서 오빠라도 대신 가서 좀 배워볼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내가 그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을 때 이제 얘기할게요.
주원님의 화를 가장 많이 돋구는 사람 누굴까요? 오빠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한테 전가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AI한테 조금 미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이 이제 이게 조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애가 탁 하나 건드려 탁 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의 성향을 잘 모르면서 하는 이제 드리는 말씀 혹시 틀리면 말씀하세요. 바다 선배님이 되게 착한 남편이에요. 착한 남편은 아내를 나쁜 아내로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품이 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아내의 마음에 맞지 않은데 아내는 이 착한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나쁜 아내가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착한 남편이죠. 그래서 선배님이 의도치 않게 주원 선배님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해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불규칙이 짐승같이 산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웃으셨잖아요. 그때 저는 좀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밖에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너무 싫다고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얘기 남자가 좀 하면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설거지만 해도 뭐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좀 과대평가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분과 조금 더 애프터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나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우리 잘 못 만나니까. 없으시면 네 이걸로 저요. 네네네. 한 말씀 할게요. 아이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하거나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저도 사실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게 맞나요? 네. 시은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엄마 기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는 계속 그건 질문이 아니라 내 감정을 신아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라고 얘기하세요. 내 감정, 내 상한 감정. 엄마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엄마를 네가 어떻게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하게 표현하면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가족 회의할 때도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되게 힘들거든. 이런 감정들을 나전달법으로 팩트를 전하고 내 감정을 전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보통 엄마의 입장에선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하거나 과격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스탑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교정을 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냥 1차적으로 나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면서 그 뜻은 알고 말하나요? 어떤 정말 의도가 그런 의도? 네, 혜진아. 지금 네 그렇게 해요.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그걸 되게 말할 때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 하다못해 유튜버 이런 거에서 들은 그 표현을 쓸 때 일단 그 말을 쓸 때 쳐다봐요. 눈을 일단 마주치고 무슨 뜻으로 한 건지를 물어보기는 해요. 재밌었어? 그 말 쓰면 재밌어? 신기해? 그 말 자체가 되게 왜 안 쓰던 언어니까 재밌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재밌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뜻은 조금 다른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가 그 말을 써서 엄마가 조금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희는 기독교 신앙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과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예쁜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때? 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재밌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게 돼요. 근데 화가 났을 때 나쁜 말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기분이 나빴는데 내 감정이 이렇게 나빠서 썼어라는 분명해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니까. 아, 너 화났구나. 근데 너 화나서 그 말을 쓰니까 글쎄 너가 화난 것보다는 그 말만 머릿속에 남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한테. 근데 조금 아직도 고민이 되는 게 앵두요.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감정을 이렇게 내 말에 엄마가 이런 감정을 느끼냐? 라고 하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기의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똑같은 경우인데 민찬이가 자꾸 요새 엄마 빵꾸 똥꾸야. 엄마 자꾸 빵꾸 똥꾸야. 이렇게 본인이 기분이 나쁠 때 자꾸 그렇게 너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너 기분이 나쁘구나.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 엄마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저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도 그게 지금 한 달째 계속 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너 빵꾸 똥꾸야. 이렇게 이게 최고의 욕인 거예요, 본인. 그 말에 집중을 좀 덜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못했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지금 성적인 부분인데 엄마 야하다는 거 뭐야?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야하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쭉 시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유튜버에서 이 말이 나왔고 뭐 어몽어스 하면서 이 말이 나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느꼈을 때 야하다는 건 어떤 거 같아? 그래서 엄마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하다는 건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수영복 입은 이렇게 여성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좀 설명하고 그걸 나중에 연결해서 상대의 몸을 함부로 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 함부로 지칭하는 것 함부로 만지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했을 때에 그 N번방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이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그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걸 쭉 아이랑 그날 밤에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묻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를 알았는데 뭐야? 섹시하다는 거야. 엄마 섹시하다는 거 뭐야? 그래서 그 말은 원래는 사실은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게 잘못 사용되면 야하다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사용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조주빈 일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성은 그 왜 피가 몰리면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야하다거나 섹시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 네 피가 이렇게 몰릴 수 있어. 그 음경으로 몰리면 이렇게 서잖아. 그러면 혹시 그때에 네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네 고추가 섰을 때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항상 엉덩이를 뒤로 빼는 연습도 해야 돼. 그게 네가 원치 않게 상대를 할 수 있거든. 그거는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야. 피가 몰리면 되게 단단해지거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각장애 아이가 있어요. 제 제자 중에 중학생이 됐거든요. 중3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사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없을 때에 이 아이의 이 사정하는 욕구를 어떻게 엄마가 가르쳐 주었을까. 근데 그 엄마랑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현상은 되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그 엄마는 마스터베이션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유해한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그 발기가 되고 이게 분출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 엄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래 아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
라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키운 입장에서 소라 그렇게 하는 건 아침에 피가 몰려서 그런 거야. 생리적 현상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됐을 때 포옹할 때도 이제 너 조금 더 커서 포옹할 때 여자친구랑 안거나 손을 잡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상대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하다. 요즘 우리 아들이 그런 말에 이제 자꾸만 주위에서 왜 그래서 엄마가 텔레비전 볼 때 18세 이상 보는 것들을 보지 않게 하는 거는 혹시라도 네가 받을 좋지 않은 영향 때문이야. 그것은 네 뇌에 잊어버리더라도 밑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것들이 너를 만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 나 이제 유튜브 안 봐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가지만 그러면서 아이 속에서 그것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설명을 잘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잘 말해줘요. 야, 엄마 오늘은 섹시한 새로운 단어를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우리 톡에서 또 만나고 이 자료는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올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